저는 2010년 6월 중순경부터 2013년 1월 초까지 FC 아이론포크에서 불법 감금당한 채 수도 없이 연방법원, 항소법원, 교도소 소장과 그의 직원들에게 불법 감금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연방교도소 리저널, 그리고 리저널 센트럴, 오피스, 그리고 연방법무부마저도 제 석방을 거절하고 불법 감금을 지속하였습니다. 제 평생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괴물 같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석방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6월경 유닛 매니저 웹스터는 나를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두고 장기간 상한 음식과 심히 적은 양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고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셸이라는 멕시칸 게이, 가슴은 머리보다 더 크고 머리는 등까지 내려오는, 방에 넣어 무려 3일 동안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물론 독방 6개월 생활 동안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고문과 공갈, 협박, 성추행이 있었지만 이 방송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사건 위주로 말씀드리고 이 끔찍하고 상세한 사건의 전말은 현재 제가 집필 중인 책에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2013년 1월 게이와 3일간의 감옥 생활이 끝나고 저는 3일째 되는 날 불법으로 이감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오클라호마 디텐션 센터에 도착해 대기하던 중 FC 아이 플로렌스 콜로라도로 이감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경 결국 FC 아이 플로렌스로 이감되었습니다. FC 아이 플로렌스에 도착한 후 저는 교도소 직원들에게 이것은 허위 판결문에 의한 명백한 불법 이감이니 즉각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합법적인 구금이라고 억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를 괴롭히며 참혹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FC 아이 플로렌스 교도소 소장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여자입니다. 이 교도소장은 제 방을 함께 쓰는 죄수를 사주하여 밤새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또한 새벽 5시에 식당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라고 명령했고 제가 다리가 아파 일을 못한다고 하자 독방에 가두고 담배 연기를 24시간 내내 밀어넣어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점에서 저에게만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막아 저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독방에서 나온 뒤에도 그들은 저에게 다시 운동장에서 강제 노동을 명령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루터넌트 사무실에 있는 철장에 저를 장시간 가두고 사이컬러지스트와 강제 상담을 받게 하였습니다. 죄수들은 저를 24시간 내내 따라다니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생지옥이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제 왼쪽 무릎에는 핀이 박혀 있어서 다리가 늘 좋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점호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저를 다시 독방에 가두고 바닥에 소변을 보게 만드는 가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교도소 병원의 의사인 산타나는 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장약을 건네며 복용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 뒤 교도소장 코자는 저를 독방에 가두고 잔인한 전기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 잔혹한 고문이 끝난 뒤 그들은 저를 며칠 동안 자살방지방에 감금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넘는 독방 생활 끝에 저는 다시 USP 레버노스로 이감되었습니다. 연방검사 제니퍼 와이어의 허위 기소장 발행, 판사 앤드류 길포드가 그 허위 기소장을 바탕으로 내린 징역 20년 선고, 연방교도소 FC 아이 롬포크, 그리고 이어지는 불법 이감. 저는 그 뒤로도 무려 6곳의 연방교도소로 이감 다녀야 했습니다. 위조 판결문을 발행하고 그 위조 판결문으로 불법 이감을 자행하는 이 나라. 전 세계가 사법정의의 기준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그 나라가 바로 이곳 미국 연방법원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런 범죄 행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내려온 뿌리 깊은 카르텔입니다. 과연 이 미국 연방법원, 교도소, 법무부, 그리고 여기에 속한 수많은 부서의 정의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올바른 사람과 조직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겠습니까? 이들은 그저 연방법원의 납치사기 재판에 기생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곳 FC 아이 플로렌스에서 처음으로 미국과 미국 원주민들의 조약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미국 원주민들이 연방법원에 불법 감금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불법 감금하기 위해 페이셜닷컴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원주민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무고한 이들을 불법 감금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도 바로 이 페이셜닷컴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무고한 이들을 납치하고 불법 감금해온 미국 연방법원과 법무부의 잔혹한 만행을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자행해온 참혹한 인권 유린과 탄압을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 이 끔찍한 악행을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검사, 판사, 법무부 직원, 그리고 연방법원에 연관된 모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밝히고 양심 선언을 하라. 미국 대통령들도 당신들이 선임한 연방판사들이 현재와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법과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어서 연방법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아야 하고 일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불법 감금된 모든 원주민들을 석방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잔혹한 진실이며 이 폭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07년 9월 30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두 차례나 납치당하며 겪어야 했던 고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방송을 통해 잔인하고 변태적인 고문의 실체들을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